네, 맛있는 시사 이야기 맘스 시사 이번 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역시 사람은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 난다고. 우리의 줄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거 헐빈하네요, 그죠? 예, 오늘은 김영민 PD와 오윤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하계 휴가철을 맞아가지고 네. 하계 휴가죠. 또 한꺼번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어쩌다 그쵸. 사정이 있고 그래서 네. 7월, 8월 동안에 우리 네. 저 진행자분들이 어쩌다 한 분 빠지면 아 휴가 갔구나 이렇게 아, 그러려니.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 우리 줄리가 빠져가지고. 줄리예요? 영어 이름이 줄리라 그랬었잖아요. 아, 네네네. 심줄리, 네. 심줄리. 우리 예. 심줄리가 빠져가지고 오늘 네. 줄리 해야 되는데. 네. 어디 갔어요, 우리 줄리? 저 허전합니다. 예. 네, 그래요. 우리 저 신민정 평론가가 이번 한 주 또 휴가를 가셨습니다. 네. 아, 예. 조목조목 오늘 짚어주실 줄 알고 왔는데 안 아, 우리 계셔가지고. 이현정의 그는 휴가를 안 갑니까? 저요? 예. 저는 한 최근 10년 내 휴가를 간 기억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진짜요? 뭐 쉬거나 재충전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엎어져 잡니다, 주말에 아이고. 집에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게 살이 안 부- 찌시고. 아,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뭐요? 제가 저희 꼬마가 한 6살 될 때까지 우리 남편이 이제 저희 집 딸을 찍느라고 찍은 영상에 보면 네. 저는 다리로 걷지 않고 머리로 걷더라고요. 누워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어. 채널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채널A를 그만두고 나온 거니까요. 네. 아이고. 최근에는 이제 프리랜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휴가 가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 가야죠, 이제 저도. 아. 놀아야지 머리에 뭐가 또 생기니까. 저는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틈나서 놀아야 되는 스타일이라 아, 가지고요. 그거 좋아요. 그 상황이 안 돼도 여건을 만들면 된다. 아, 그래서 저희 오빠가 이 코로나 시국에 좀 아, 그러니까 어디 자제하는 가요? 게 어떠냐 그랬는데 오빠 다 그래도 어딜 안 가는 것보다는 가서 그냥 방 안에만 있더라도 어디라도 좀 가자. 네. 안 가는 옵션은 없는 거예요. 장소만 바뀔 뿐이지. 아, 네네네. 저는 친정에 갑니다. 광주 어디서? 전라남도인데요. 네. 친정에 저희 어머님이 또 이사를 하셔가지고 담양으로 그래서 이사를 한 집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네네. 저희 둘째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10개월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친정에 가서 이제 좀 쉬다가 올 생각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저는 저 친정 산소를 뺏겼어요. 저희는 집이 부산이어가지고 아. 해마다 이제 거길 갔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저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올해 휴가를 어딜 가지? 우리 어디라도 좀 갔다 오자. 코에 바람이 들어가야지 숨을 못 쉬겠다. 했더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휴가지는 처가댁인데. 아, 그래. 부산. 뭐라고? 그랬더니 거기 가야 내가 술도 마음대로 먹고 네 잔소리도 그만하고 아유, 그래요. 최고 좋은데라고 했는데 엄마가 아직 백신 2차 접종 안 끝났으니까 내려오지 말라고. 아. 서울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묻혀서 다 내려오면 안 옮긴다고. 된다고. 네, 네. 금지. 그래서 제가 올해는 진짜 어떻게 버려진 자식이 돼가지고 네.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아 우리 저 남편분들은 말이죠. 처갓집이 제일 편합니다. 우리 남편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 전 상상을 아니 못했어요. 모든 남자들이 다 그래요. 아, 모든 그래요? 남편들이 그래요. 맞아요. 사위는 100년 사위인가? 백년 손님인가? 손님이니까. 아, 네. 아니, 근데 이게 좀 우리 사회가 좀 바뀌어서 며느리가 시댁 가면 마음이 편한 제일 편합니다.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 지금 제일 여기. 편한데. 아, 그래요? 게 시댁이 있잖아요. 제일 편해요. 아니 내가 보니까 네. 지금 시댁에서 불편해할 것 네, 같아요. 저희 아, 어머니 시댁에서 아버님이 오히려 저를 어머님이 불편해하시고 며느리살이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 저를 많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잖아요. 아니 손님으로 생각한다면은 사위가 어렵지. 며느리도 손님 아닙니까? 네. 왜 며느리한테는 갑질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며느리는 아니, 딸이라고 그런- 생각하셔도 그런 돼요.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뭐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 요즘에는 예전 같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굉장히 조심하시고 불편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고 하는데 저는 저희 남편이 저렇게 얘기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올해 그냥 실토를 하더라고요. 거기 갈 때가 제일 좋다고. 그래서 내가 휴가비가 적게 들어서 그래. 그랬더니 휴가비는 많이 써도 되는데 네 잔소리가 거기 가면 그치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잔소리 못하게 하세요. 집에 가서 하라고. 여기까지 와서 잔소리 하냐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내년엔 꼭 가시기를 부산을. 네. 아 저는 우리 저 처가댁 우리 장모님 어디 사세요? 그 임실에 사세요. 임실이 전라북도 어디예요? 임실. 치즈. 임실 치즈. 임실 치즈. 전라도인가? 어디? 네. 네. 근데 남쪽으로는 순창. 어. 순창은 물이 좋아가지고 고추장. 고추장도 고추장. 좋죠. 수청 네. 고추장. 네, 그래요. 섬진강이 또 그러고. 아, 근데 우리 저 어머니께서는 무소고기국이죠. 소고기 묵국. 너무너무 맛있게 하세요. 진짜요? 세상에 이런 소고기 묵국은 없어요. 거의 뭐 예술의 경제 예술이다. 일은. 우와. 그리고 또 너무 잘하시는 게 많아요. 요리를 잘하시는구나. 잘 드실 것 같아요. 가면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 소고기 미역국도 너무 잘하시고 불고기도 잘하시고. 고기류를 잘하시는구나. 아, 그뿐만 아니라 저 뭡니까? 무침. 김을 부각, 부가 아니고 파래김, 파래김 아니 이제 무침. 무침인데. 김자반. 아, 김자반. 네, 우리 김자반. 다 나오네. 스피드 퀴즈 하는 거. 네. 아, 네네. 뭐 따라왔어. 부침
못하는 게 없어요. 아내분도 요리 잘하세요? PD님 아내분도? 아 이제 장모님 음식 먹었다 우리 아내 음식을 먹으면은 네. 이건 낙제다. 아, 어머니께 리콜을 해야겠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어머, 요리 리콜이라니. 잘하시는구나. 리콜, 아이 농담을 한 얘기지. 리컬이라니. 네. 그래도 처가가 저는 이제 경상도 양쪽 다 시댁하고 저희 집도 다 경상도라서 그렇긴 한데 이제 처가가 전라도이신 분들은 좋긴 하시더라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맞아요. 입맛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네. 잘 드실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맞아요. 거꾸로 드시면 좀 곤란하신 경우가. 그래요. 있으시죠? 아유, 네. 정말 참 좋은 휴가철 되시길 바라면서 휴가철에 야 요즘 그 젊은이들은 호캉스를 가더만요. 아, 그것도 맞아요. 괜찮은 호캉스 방법이긴 말씀드렸나 해요. 지난주에 네.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멀리 갈 필요 없이 네. 거기 그럼요. 가면 또 시간 버려, 기름 버려, 또 에너지도 버려 뭐 네. 그렇습니다.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어디 돌아다니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해서. 그렇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저 예전엔 지방 가면 얼마나 환영을 했습니까? 요즘은 지금은, 또 예.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엄마 오지 마. 맞습니다. 자, 올 여름 힘내시고 네. 더욱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네. 코로나 마지막 여름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하시면. 싶습니다. 맞아요. 네. 내년엔 다르겠지 설마. 아, 그럼요. 올 겨울도 다르겠죠. 아, 올 겨울은 다르리라고 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게 저는 땀을 별로 많이 흘리지는 않는 편인데 여기 밑으로 땀이 흐르는 경험을 올해는. 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제 땀이 맺히는 거는 봄에도 사실 맺히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줄줄줄 흘러서 제가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 올해 덥기는 덥구나. 네. 제가 땀을 많이 안 흘리는데 그래서 네. 근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드실 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네네. 네. 아유, 그래요. 자, 힘내시고 네. 광고부터 광고부터 갈까요? 할까요? 네, 이건 그래요. 뭐죠? 요거. 아, 오. 땡모반. 자, 땡모반. 진짜 땡모반. 다시 소개합니다. 아. 여름에 이거만한 게 없어요. 플레이버 100% 수박 주스 땡모반. 네. 땡모반은 태국의 대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수박을 갈아서 만든 생과일 주스를 의미하는데 네. 먹어도 되죠? 100% 국내산 수박으로 만든 땡모반입니다. 네. 예. 표지 모델로 해가지고 이번에 그 법사위를 야당한테 양보한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를 아. 홍보대사로 삼으려고 했다가 겉과 아. 속이 다른 아, 수박. 아, 제가 그 깊은 뜻을 빨리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네. 이해를 못하셨군요. 네. 예. 자, 근데 그분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아니, 거부도 뭐 요청도 안 했어요. 예. 자, 생과일 주스를 의미합니다. 100% 국내산 수박으로만 만든 땡모반을 김용민닷컴에서 무료 배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물이나 설탕을 첨가했다면 땡모반이 아니죠. 100% 수박만으로 만들었습니다. 설탕 없이도 평균 11브릭스 이상의 강력한 당도가 네. 나오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수박이나 중국산 수박이 아닌 100% 국내산 수박으로 만들었습니다. 와. 게다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썹 인증도 받았는데 여름철 음식은 정말 위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여름 맞아요. 식품을 쇼핑할 때는 해썹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에는 수박이 최고지만 무거운 수박을 사오기도 어렵고 일일이 잘라서 보관하기도 번거롭고 남은 수박을 처리하기 곤란할 때도 음스. 많습니다. 네. 게다가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 중에 수박은 냄새도 심하고 부피도 커서 부담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 너무 그래서 많이 파리들이 많이 끼어요. 에이, 날파리가 많아. 저희 남편이 드디어 해충 방면하는 거 있잖아요. 딱딱 소리는 거 샀어요. 네. 너무 많으니까. 네, 이제 이 단 냄새를 맡고 너무 많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네. 선거철에도 똥파리들이 많습니다. 아. 정말 참 그 문제예요. 특정 명칭이지 않습니까? 똥파리. 예, 아, 그렇죠. 그래요? 자, 이제 플레이버의 100% 수박 주스 땡모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먹기 편한 튜브 용기 이렇게 네. 소분되어 있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한 다음에 더울 때 하나씩 빼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저 사실 수박을 직접 사서 잘라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서 다시 꺼내가지고 잘라가지고 먹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모든 수고를 이 땡모반이 대신해 드립니다. 자, 수박 주스 땡모반 200ml 이게 200ml예요. 이거 한 팩에. 네. 적립금 즉시 적용가 41,000원입니다. 15개 41,000원. 네. 밀리리터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최근에 모 뉴스 채널이 말이죠. 네. 수영 결승전 200m인데 200ml. 밀리미터. 밀리리터? 이렇게? 밀리미터. 밀리미터? 200ml면 아. 20cm. 20cm. 수영 20cm. 오타. 오타지. 아.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오타입니다. 세상 예. 아이고. 참 그래요. 200ml입니다. 200ml 15개 적립금 즉시 적용가 뭐냐 이거는 네. 구매를 하심과 동시에 맞아요. 바로 쓰시는 적립금이 거죠? 생기는 거고 그 적립금을 즉시 할인해줘요. 사용하실 수가 있는 네. 거예요. 자, 15개에 41,000원, 20개 53,000원, 30개 78,000원. 많이 살수록 싸지는 이득입니다. 거죠. 이득이죠. 네. 자, 그래요. 자매품
첨가물 1도 없는 홍시 스무디도 있습니다. 홍시 스무디. 당분도 없고 방부제도 없습니다. 심지어 물도 첨가 안 됐습니다. 먹으면 진짜 홍시예요. 네. 그래 궁금하다. 농축액을 진짜 사용하지 맛있어요. 않습니다. 오직 100% 상주 홍시로만 만들어서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반응이 뜨겁습니다. 플레이버의 100% 수박 주스 땡모반과 100% 홍시 스무디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최소 수량을 주문하셔도 배송비 빵원, 네. 빵원이 되겠습니다. 네. 예. 아 이거 먹어봐야지 그럼 또. 아, 네. 먹으면 안 된다던데? 아 이건 먹어도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뭐, 네. 다행이다. 무슨 제가 이거 친한 분 인스타에서 이거 발견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 후배 아나운서가 골프 치러 갔는데 이걸 넣어가지고 골프장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굉장히 인기가 많구나. 요즘에 그 아, 젊은 수박이야, 아나운서 수박 여자 진짜. 아나운서들도 골프를 많이 하시대요. 네. 이렇게 골프 바람이 불었어. 그거 다- 연예인분들도 골프 많이 치시더라고요. 네, 저는 안 맞던데 저랑 음, 안 맞더라고요. 전 쳐보셨어? 스크린만. 스크린. 아. 저는 스포츠를 다 좋아하거든요. 오. 저는 한 7년 전부터 서핑도 했고요. 스쿠버 다이빙, 스노우보드 이렇게 뭐 액티비티 있는 활동적인 거 거를 좋아하시는구나. 엄청 좋아하는데 골프는 아직 너무 못 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골프가 맞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액티브하지 않은 분들 있죠. 많이 움직이기 좀 힘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프가 맞아. 특히 어르신들 나이 또 든 많이 걸으실 수 있으니까 그나마. 젊은이들은 막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뭐 그러지만은 축구도 하고 어르신들이 그거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한번 그 전두환 다리가 씨가 그렇게 나가봐요. 골프를 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전두환 씨가 그렇게 골프를 좋아하시나? 그렇지. 재판 안 나오시고 골프 가셔가지고. 니는 본인이다. 뭐. 실제 어르신들이 너무 그래서 맛있다. 골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쨌든 걷기를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나마 상대적으로. 그리고 사실 골프 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내기 골프. 네, 내기 골프 그 질 수 없어서. 제가 하는 운동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숨쉬기 운동? 민주화 운동. 아 죄송해요. 저랑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좀 웃겼지? 안 웃겼어? 아이, 민주화 운동이 웃길 순 없잖아요. 이건 좀 웃어줘라. 이 거룩한 아이, 너무한다 진짜. 혹시 전생에 여동생 아니었을까요? 전생에 부인이었다 이혼했어. 아니야 여동생이에요. 자꾸 이런 기적은 전생이네, 왜 여동생이에요. 자꾸 전생인데. 네. 물어보지 않아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요. 오늘 정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민주화 시민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부끄러울 만큼 요즘에 드루킹 많이 올라오잖아요. 드루킹 얘기 많죠. 제 주변은 저를 포함해서 제가 엄청난 악플을 받겠지만 이게 뭐야? 드루킹? 드링킹? 뭐 마시는 건가? 아니면은 뭐 누가 취했다는 건가? 뭐 아니면 무슨 사건이지? 그 정도로 너무 무지한데 네.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막 사람들이 엄청 글을 많이 올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이기는 하죠. 근데 조금 다른 이슈로 이제 바뀌기는 있기는 한데 아. 어쨌든 지난주에 뭐 결론이 났고, 네, 김경수 그런- 지사가 수감이 됐고, 그리고 그리고 야당에서 사과하라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예. 이게 저 선거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저 네이버에 대한 업무 방해. 업무 방해요? 업무 방해. 어.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댓글을 달았는데 지시한 사람이 김경수 지사다. 이게 법원이 판단한 거죠. 아, 그 결국 드루킹 일당들이 악플을 달고 막 그랬지만은 네. 실상은 지시한 사람이 김경수 지사다. 아, 지시한 사람이 음. 저는 그 산채가 지켜봤다 안 봤다 그거밖에는 몰라가지고 네. 그게 이제 지켜봤다는 건 뭐냐면은 드루킹 사무실 가가지고 악플을 다는 그 뭐 과정을? 매크로라고 하나요? 네. 그 프로그램이 시연되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참관한 정도가 아니라 지시했다. 지시한 것이다, 지시했다. 명령한 것이다. 네. 이렇게 엮은 거죠. 특검이 그렇게 엮었는데 1심, 2심, 3심 모두 오케이 맞아, that's right 예. 이렇게 판단을 했다. 아, 저는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서 왜 그럼 김경수 지사님이 거기에 가신 거예요? 드루킹 사무실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법원의 판단 그리고 특검의 판단은 저와는 다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김경수 지사의 죄는 착한 게 죄입니다. 착한 거? 한게 죄다. 착한 게 죄다. 왜요? 뭐냐면은 네. 그 선거 때 말이죠. 지지자가 와가지고 내가 도와드리겠다. 밀어드리겠다. 필요 없어. 당신 누구야? 당신이 엉뚱하고 아주 그 음흉한 의도를 갖고 나한테 접근한 것일 수 있으니까는 당신하고 말을 섞을 수 없어. 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선거 때니까 그러기가 힘들죠. 선거 캠프에 찾아와가지고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바둑이가 트럼프. 와도 환영을 해요. 예. 어? 그렇잖아요.
물론 실제적으로 선거 캠프에 사람이 필요한 캠프도 있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굳이 뭐 안 오셔도 되는데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도와주러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람이 몰렸다는 거는 캠프로서는 아주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해피한 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말 들어주고 선거 운동 때만이라도 같이 동지가 돼서 으쌰으쌰 해줘야 된다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우리가 돕겠다라면서 다가왔던 거예요. 드루킹 일당들이. 드루킹이라는 일당이 있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드루킹이 이제 그 말하자면은 아이디. 그렇죠, 그 필명이죠. 필명. 네. 실제 이름은 김동원이라는 동원. 사람이었고. 동건, 김동원. 김봉원. 동원이야. 근데 그 참 공교롭게도 이번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 네. 확정 판결을 내린 사람은 이동원이야. 이동원 주심 아, 판사. 네. 김동원 때문에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어. 이동원에 의해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사직 잃고 감옥에 갔습니다. 네. 예. 자, 근데 어쨌든 드루킹이 왔단 말이에요. 도와주겠다. 뭐 네. 이런저런 이유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김경수 지사가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후보를 대신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줘야 되는 일이 참모들의 일이에요. 네. 그래서 선거운동 중에 여기서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다. 이 차원에서 사무실까지 와서 봤단 말이지. 근데 본 게 이제 말하자면은 지시한 증거가 된 거죠. 한 번 온 거예요? 아니면 자주 온 거예요? 한 번 왔지. 한 번 왔어요. 한 번 왔지. 어. 근데 이제 김경수 지사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는 악플 이런 게 아니라 선풀을 달아라. 문재인 후보를 홍보하고 여러 가지로 또 선거상 합법적으로 지지를 해달라 이런 차원의 얘기였지 악플을 달고 상대 후보 또 경쟁 비하하고 후보에 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런 짓은 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 그때 기억하시잖아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무슨 치열한 경쟁 상대가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네거티브 선거 운동할 일이 있었습니까? 그 필요를 없었죠. 느꼈던 선거였어요? 아니었지. 지지율은 2등하고 역대 누가 최대 있었죠? 규모의 문재인 격차로 대통령은 또 누가 나왔죠 야당에서? 안철수. 안철수, 기억이 안 안철수. 날 정도로 네. 홍준표, 안철수. 네. 아, 두 그랬구나. 사람이었죠. 아. 예. 예, 그저 문재인 후보는 41%로 득표했고 홍준표 형이 홍준표. 2등이었는데 24%. 20 몇 퍼센트. 24%였어요. 그럼 김동원 씨가 그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김경수 지사가 와서 악플을 달라고 지시했다? 이 사람들은 네. 잘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선거 때는 김경수 지사는 이 사람들이 악플을 달았는지를 인식하지 못했던 거야. 어쨌든 뭐 도와준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좀 친선 관계를 맺었는데 이렇게 저 선거 운동 때 정말 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거 운동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가를 요구하는 거야. 아 나중에 끝나고. 아 김동원 씨가? 네, 그렇지. 그래서 그 오사카 총영사. 그걸 달라고 그거예요? 그랬는데 아 자기가 영사를 하겠다고? 아니 자기 말고 이제 지인을 시키려고 아 지인을 시키려고. 네, 네. 했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지. 해달라고 하는 자, 조건이. 그래서 그 이듬해에 이제 평창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네. 네. 2018년 평창 올림픽. 맞아요.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가지고 북한에서 김여정 부부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또 내려오고요. 근데 이상하게 네이버에 어마어마한 악플이 달렸는데 보니까 그게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이건 평양 올림픽이다 라면서 비난하는 글들이. 비난하는 댓글이 올라온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엔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착수됐고요. 네. 봤더니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밀었던, 지지했던 이 네. 드루킹 일당들인 거야. 어. 근데 드루킹 일당들이 수사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김경수 지시를 받아가지고 뭐 했다. 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지. 그 평창 올림픽에 악플 단 건 누가 고소한 건데요? 그건 이제 보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렇지 그런 거는 저기 어. 단서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사에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김경수 지사가 코너에 몰렸고요. 특별검사가 도입이 돼서 특별검사는 뭐냐면 검찰이 수사한 게 아니라 특별검사라고 네. 특검. 그렇지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김경수 지사를 그렇게 기소를 했고 네. 재판에 넘겼던 것이죠. 1심 때는 법정 구속이 됐어요. 네. 2심 때는 이제 보석이 보석으로 허가가 이제 됐고. 1심 때 보석으로 풀려났고 2심 때는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3심을 받았는데 2심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3심에서 이렇게 업무 방해로 해가지고 아 업무 업무 방해였군요. 방해. 선거법 위반은 아니었고. 어. 예. 자 그래서 이 일로 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가셨고 경남도지사직을 잃었죠. 네. 예. 그러니까 선거 때 말이죠. 예전에는 어땠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온라인 이런 거보다는 제가 동네에서도 출마를 해봤습니다만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했지만은 네. 어떤 분이 어디 모임에 오래요.
갔더니 평소에 나한테 좀 삐딱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평소에. 평소에 어. 선거 운동할 때. 네. 왜 날 불렀지? 했는데 갑자기 여기 이분이 2,000표라고. 아, 이분이 2,000표라고? 그래서 난 이 성이 이시고 아, 이름이 2,000 참표구나. 근데 또 옆에 있는 분은 1,500표래. 아, 천씨인가 보다 했는데 아, 그럼 천씨가 뭐냐? 알고 봤더니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2,000표, 또 또 그럴 이 수가 사람한테 있지? 잘 보이면 뭐 1,500표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영향력 무슨 있는? 단체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내가 얘기 소속 회원들이 듣다가 있으니까. 속으로 기가 막혀가지고 거의 모인 사람들 그 표수를 다 계산해봤어 머리로. 네. 와, 이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야. 아, 네. 그 절반이 다 모여 있는 거거든. 네. 오. 네, 비웃고 나왔지. 뭐. 보통 이제 지역 선거는 2, 3,000표, 뭐 8,000표 그 안에서 갈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사실은 그 정도만 확실하게 얻을 수 있어도 후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혹이 될 수 있는. 그렇지. 네. 그 거기서 예를 들면 뭐 잘 보인다든지 네. 뭐 어떤 약속을 한다든지 혹은 뭐 이거를 뭐 드린다든지 그렇죠. 이건 없었으니까 기본적으로 네. 이걸 줬다가 나는 뭐 끝나는 거지 뭐 한마디로. 금붕어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의 그렇지, 그렇지. 삶을 다 들여다보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식이었는데 네. 요새는 사실 기성 정치인들이 온라인엔 좀 약합니다. 많이 약하죠. 많이 약해요. 네. 근데 온라인에서 내가 선거 운동해주겠다라고 접근하면은 얄짤없이 탁 그냥 미끼에 물리는 거지. 정말 선거 기간 중에는 정말 누굴 만나고 이런 것도 이제부터는 조심스러워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휴대전화가 있어서 녹음 촬영이 다 되다 보니까 사실은 더 후보자들은 말하는 거며 만나는 거며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내년까지는 선거운동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치. 뭐 연설을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매체밖에 없으니까 아. 이렇게 유튜브나 플랫폼에서 출연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TV 토론한다거나 그렇지. 그 외엔 방법이 없으니까 후보자들도 좀 답답하시겠다.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지지율이 얼마일까 내가. 하여간 네. 저 선거 운동은 이런 불순한 선거 운동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속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선거 운동의 하나의 어떤 그런 주요 과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 중심으로 이렇게 후보자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김용민 TV에 이재명 지사님이랑 추미애 전 장관님 나오셨고 네네. 다음 주 매부쇼에 이제 이재명 지사님 나오는데 그때 제가 또 같이 나가는 아, 그래요? 그래요? 어. 네. 제가 여기 와서 인사를 드렸는데 저를 못 알아보셨잖아요. 이재명 지 네, 그래요? 다음 주에 바로 또 눈도장을 제가 틀면 나오는 오윤회 모르십니까 했는데 저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 다음 주에 어떻게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궁금한 게 아직 하나도 없긴 한데 만들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행정과 관련돼서 궁금한 거 되게 많으실 테니까. 이번에 그 계곡 때문에도 기사가 많이 났던데요. 그러니까 계곡? 계곡에 다 치우는 거? 예, 그거 다 치우셔가지고 요즘에 코로나 때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를 되게 많이들 네, 가신다고 가깝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깝고 예. 하니까 많이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거 때 참 힘듭니다. 선거 때 말이죠. 저하고 우리 가족들 이 예컨대 뭐 아, 저는 몰랐는데 네. 가족이 뭐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았다든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부당한 뭐 대접을 받았다든지 큰일 납니다 정말. 예. 뿐만 아니라 선거 사무장이 있고요. 선거 회계 책임자 이 두 사람. 누구를 맡길 거냐고요. 그렇지. 이 두 사람은 잘 챙겨야 돼 선거 후에도. 그렇죠.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선거에 내쳤다든지 뭐 기분 상하게 해서 그냥 원수지간이 됐다 그러면 바로 고발. 이제 뭐 물론 악의적으로 무고하게 고발하면은 안 되겠지만은 네. 단점 약점 혹은 뭐 김용민이가 예를 들어서 현 정부에 굉장히 밉보였다. 네. 검찰은 이 김용민이를 죽이고 싶다. 그러면은 작은 단서 갖고 사건을 부풀려 가지고 김용민이를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선거 사무장과 회계 책임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오랜 철칙이 김용민이의 가족 혹은 거기에 준하는. 운명 공동체 그렇죠. 아, 운명 공동체. 해야 맞아요.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제가 출마를 하면은 사무장을 우리 오윤혜 씨한테 맡겨요. 아 맡기지 마요. 네, 전생의 부부였기 때문에. 아우 싫어요 싫어요.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에. 무슨 운명 공동체를 전생에, 전생에 아니 했잖아. 반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변 관리 잘해야 되는데 또 이런 기사 있어서 궁금했거든요. 윤석열 씨는 본인의 잘못보다 이렇게 와이프님의 구설수 때문에 기사가 되게 올라오는데 김건희 동거살 열린 공감 TV 형사 고발, 주거 침입 등의 혐의.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바로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이제 검사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인가요? 보통은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해명하거나. 네, 해명하거나 뭐 이 정도인데 이분은 되게 적극적으로. 그렇죠. 아주 방금 좋은 해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무시하고 묵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가장 좋다. 왜 그러느냐? 얼마 전에 우리 저 김건희 씨가 자기는 뭐 박사학위 네.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어. 언론한테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 레거시 미디어 아. 기성 언론들이 줄리를 얘기하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 그냥 이렇게 정보지를 이렇게 떠돌 때는 그거를 입 밖에 낼 수가 없는데 그렇지. 본인이 명예훼손이 그렇게 될 수가 얘기했으니까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기사를 이제 공식적으로 쓸 수 있었던 쓸 거죠. 수 있었구나. 근데 그래서- 왜 또 고발하신 거예요? 열린 그래서 또 TV를? 이거 뭐 얘기 나온 김에 네. 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코끼리? 아, 네. 선거 전략 중에 유명하죠. 뭐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거 예, 뭐예요? 프레임의 덫에 걸린 세상을 해부한 책인데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뭐냐면은 그럼 뭘 생각해야 돼?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럼 코끼리만 생각나. 나 바로 코끼리 생각나는데.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줄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줄리만 줄리만 생각하는 생각하는 거지. 어. 지금 양모 검사, 양모 네. 전 검사 지금 변호사가 됐습니다. 네. 이 양반이 오늘 대응한 것도 이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하고 비슷하다. 더 생각하게 하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디 언론에서 뭐 한 군데서 떠들 수 있겠지. 그러나 자기가 가만히 있고 그냥 묵살하고 누가 물어보면 비웃고 마는 거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건데 그니까요. 이걸 또 적극적으로 해명하다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그러니까 저같이 정할못도 형사 고발을 했다고 윤석열 씨가 또 무슨 일일까 하면서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또 동거설이 있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아니다 그런 일은 없다 이런 거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소를 하신 거죠? 네, 열린 그렇습니다. 공감이. 자, 이 김건희 씨와 양모 전 검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2000년대 초반이면 그땐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죠. 오. 네. 예. 뭐 결혼을 했다가 뭐 금방 헤어졌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뭐 한 20일 정도 결혼했다가 의사하고 헤어졌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어쨌든 뭐 본인은 뭐 돌싱이든 미혼이든 비혼이든 여하간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상대방 양모 검사는 이미 가정이 있었고 유부남이었던 상황이었던 그럼.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서울 가락동 아파트에서 동거를 했다. 이런 이야기는 말이죠. 비단 지금 최모 씨, 김건희 씨 어머니 네. 하고 김건희 씨하고 철천지 원수지간인 정대택 씨라고 있어요. 사업가. 아, 네. 네.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런데 정대택 씨하고 이제 최은순 씨가 이제 그건 알아요. 동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동업을 했어. 수익이 생겨서 근데 이걸 맞아요. 최은순 씨가 그냥 다 다 가져가 버린 거죠. 하다 보니 정대택 씨가 개빡친 거지.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분쟁 관계가 벌어져서 한 20년 가까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정대택 씨가 폭로를 했어요. 양 검사하고 김건희가 동거를 했다. 근데 동거를 했는데 이게 분쟁 관계인 정대택 씨만이 아니라 최은순 씨, 김건희 어머니, 예, 친정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가 그 사실을 또 확인해 줬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 열린공감 TV가 양모 검사의 어머니 90대인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 사실을 또 확인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 인터뷰를 한 건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양모 검사가 이제 발끈했습니다. 지금은 검사가 아니죠. 변호사인데 변호사. 우리 어머니가 치매다. 치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집에 와가지고 가택 침입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가택 해서 침입죄. 예. 거기서 이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어머니로부터 그런 멘트를 받아가지고 보도를 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아 그럼 양 검사가 고소한 거예요? 윤석열 씨. 윤석열 씨도 그랬고 같이. 윤석열 네. 씨는 지금 부인이 김건희니까.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그 윤석열 보도한 캠프. 신문하고 열린 공감 TV를 고소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윤 캠프도 더 이상 막을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 전략으로? 원리를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고발을 해버린 거지. 너무 아. 치명적이니까 그 내용이. 어.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치매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이제 뭐 증명서 같은 거를 공개를 한 거잖아요. 네네네. 양 변호사가. 네. 예. 근데 저 어머니 그 치매 상태 그 진단서를 공개했잖아요. 양 검사가요? 네. 네, 양 검사 어머니가 이제 쪽에서. 치매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했으니까. 치매 정도가 치매에서의 기억 장애는 대체로 단기 기억력 장애고 장기 기억은 보존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게다가 지금 이 양모 검사의 어머니의 치매 정도는 중증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아. 예. 또 그리고 치매 환자분들 치매 걸렸다고 다 헛소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이렇게 잠깐 잊으셨다가 다시 또 음. 평상시로 돌아왔다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경증 치매가 원체 많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공개한 진단서도 최종 진단이 아니라 어떤 임상적인 추정
최종 진단서가 아니라 최종 진단서가 아니라 추정이란 점에서 그래서 이걸 갖고 뭐 우리 어머니 치매인데 너희들 완전히 헛소리 하시는 우리 어머니 녹취 따다가 방송한 거는 이거는 명예훼손이다. 거짓을 보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은 뭐야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치매 증명을 받아와야 되는 건가? 그리고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한테 들었다는 어머니가 게 아니라. 김건희랑 우리 아들이랑 동거를 한 게 맞다 이렇게 증언해 주신 거예요? 네,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진짜요? 한 거고 그다음에 아파트 얘기도 있던데. 아파트 얘기. 네, 그러니까 이제 전- 그 어머니가 양검사 어머니가 네.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아파트 지금 가락동? 김건희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아크로비스타. 네, 아크로비스타. 그때 우리의 심민정 평론가가 삼성이 얘기했던 전세로 줬었던. 뭐 삼성이 이제 전세권을 이제 네. 해가지고 거래를 네, 해서 거기. 근데 삼성이 이제 말하자면 김건희 씨의 편의를 봐줬다 이런 의혹인데 거기에 이제 삼풍백화점이 있던 터였고 거기도 원래는 이제 본인이 월급쟁이인 아들을 위해서 아들도 돈을 모았고 자기도 돈을 모았는데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더 부으면은 완전한 아들 소유가 될 수 있는 집을 김건희가 가로채 갔다. 306호. 예, 예. 가로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굉장히 분개하면서 그 어머니가 그 윤석열도 90... 비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개명하기 전 이름까지 다 기억을 했다는 거야. 김건희 씨 개명하기 네. 전에 개명을 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김건희. 김명신이었어 원래. 김명신이었다가 김명신이요? 네. 어. 김명신이었다가 김건희로 바꾼 거죠. 개명을 한 거군요. 네. 근데 네. 본명도 기억하고 네? 아무 관계가 아니면 그 노모가 네. 그런 걸 기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관계는 있었긴 있었나 보네요. 이- 김건희 이 씨랑은. 기억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주장으로 이렇게 자세한- 단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양반들 열린공감 TV가 이 양검사 어머니를 네. 찾아갔고요. 당시 이제 기자라는 걸 밝혔고 네. 그런 점에서 이게 뭐 취재 윤리에 있어서 어긋나는 부분들은 전혀 없었다라는 게 열린공감 TV의 입장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열린공감 TV가 이제 곧 입장을 밝히겠습니다만은 네. 이거를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법정으로 가져가려면요 노영희 변호사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차분하게 잘 분석을 해주셨어요. 지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아닙니까? 네. 온라인으로 나온 거니까 네. 이게 비방 목적이 있어야 돼요. 뭐 고의성 이런 거지. 일부러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려고 하는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지. 거죠. 그 이제 그 고의성이 없다면은 특히 언론이 고의적으로 저 사람을 명예훼손한다면은 고의성이 성립되려면은 허위 사실을 보도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완전 허무맹랑한. 이게 명백히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그걸 보도했다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더블 콜론이 아니라 주장하는 식으로 사실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보도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둘이 동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네. 얘기한다든지 뭐 그런 것인데 근데 동거한 사실이 없는데 전혀 사실이 없는데 이 사람을 동거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보도했다면은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가 있는데 네. 만약 동거를 했다? 그러면 확인을 비난을 할 해봐. 여지가 적죠. 또 동거를 했다는 걸로 판단할 만큼 그럴 좀 만큼의 근거가 객관적인 있었다. 증거를 갖고 있다? 이것도 역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의성이 뭔지 아시겠죠? 네. 일부러 가짜인 줄 알면서도 연맥이려고 음. 이렇게 했을 경우인데 그래서 이 비방 목적과 고의성 입증이 관건인데 이쪽에서는 우리는 이런 근거를 갖고 이렇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내놓으면은 이거 얻기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고소돼가지고 사건이 재판을 만약 가게 된다면 계속 그 재판에서 나오는 증언들이 다 뉴스가 돼서 계속 대선으로 그러니까. 가는 내내 보도가 되는 거는 불보듯 뻔한 일이고 예, 심지어- 그래서 김부선 씨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명백하지. 이미 뭐 자기는 병원 가서 입증까지 했는데 그러나 이거 갖고 계속 시비를 거는 그러니까요. 순간에는 계속 김부선이 기자 앞에서 막 이렇게 야부리를 털고 그러면은 그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윤석열 씨 입으로 앞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계속 스캔들 같은 얘기만 나오니까 뭔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분에 대해서 참 자갈밭이시겠다. 예. 좀 그 그런 일단 생각이 게다가 또 지금 명예훼손도 있지만은 들어요. 네. 비방 목적을 갖고 고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했다는 명예훼손 혐의도 있지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주택 침입. 아, 주택 아까 침입. 그 집에 들어갔다는. 그렇지. 어머니가 지금 말하자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치매이신데 들어가가지고 어머니로부터 사실 아닌 진술을 받아가지고 보도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건 네. 주택 침입이 된다는 건데 이건 좀 너무 억지인 것 같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주거 침입은 범행 목적을 가지고 거주자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문을 따고 들어오지 마, 들어가야 되는 들어오지 마. 거잖아요. 안 만나. 너희들 그냥 가. 이랬는데도 그냥 막 문을 딴지로 뚫어가지고 따고 들어간다. 들어갔다. 그러면 주거 침입죄가 될 수 있죠. 네.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들어오라고 했고 문 대화를 열어줬다. 나눴고 또 기자 명함 내밀었고 인사했고 근데 뭐. 얘기 듣기로는 갈 때 마중까지 나오셨다. 아, 그래요? 예. 아 어떡해. 근데 이제 아마 여기는 이제 치매를 갖고 이렇게 치매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가 네.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맞이를 해주고 대꾸를 해주고 그리고 배움까지 한 그 자체는 모두 다 그는 정상적인 판단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그들은 주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어머니의 이 주장이 허위가 되려면 정대택 씨 진술 그리고 김건희 씨 작은 할머니란 분의 진술 이 진술이 달라야 하는데 이들도 역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들도 역시 동거를 했다라고 양검사랑. 말해주고 있어요. 이 줄리부는 어쨌든 남자가 많긴 많았네요.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다 사실이라면 네. 사실이라면 어쨌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오, 그것도 다 약간 고위 관료직들에게 인기가 많은.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분들을 일적으로도. 네. 아 어디 가면 그분들을 만날 수 있나.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KBS의 홍사훈 기자라고 있어요. 아, 저 아, 네, 매주 네. 만나죠. 아, 네. 맨날 여기 옆에 꼭 네. 그러시네. 네. 아, 난 항상- 그 형님 참 멋있대. 아 그래요? 기자가 그렇게 멋있게. 제 앞에서는 하나도 멋있는 제가 맨날 구박하기만 해가지고. 그래요? 왜 뭐라고 구박하시는데요? 자꾸 멋있는 척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지금 맨날 구박하시는데. 멋있는 남자 킬러야. 아. 1호가 홍사훈이고 2호가 김용민입니다. 아 왜 본인을 끼어가십니까? 어쨌든 홍상 왜요? 기자. 홍사원 기자님이 왜요? 아 이게 홍사훈 기자가 네. 뭐에 꽂혔냐면은 네. 출입국 기록이에요.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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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이요? 기록. 예. 그 홍사훈 기자는 정대택 씨 사건을 한번 취재하면서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김건희 씨하고 양 검사가 같이 해외 여행을 떠났단 말이지. 오 그래요? 근데 출입국 기록을 보니까 없어. 에? 그럼 해외여행 간 걸 어떻게 알아요? 안 갔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증언이 나왔지. 정대택 씨가. 아, 해외를 같이 갔다고 했는데 출입국 기록이 없어요. 그게 가능한가? 그럼 안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출입국 기록이 없을 수가 없지. 그쵸? 네. 당연히. 아니 빠졌다는 거야. 아,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빠졌다. 간 거는 확실하고. 2004년 7월 8일 김건희 씨 모녀가 10박 11일 동안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 네. 정대택 씨가 그때 이 양 검사가 같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양 검사는 이제 부인이 네. 있었고 미국에 자녀와 함께 다 이제 보내서 기록이 아빠였어요. 기록이 아빠네. 어. 근데 유럽 여행을 이제 같이 갔단 말이죠. 네. 아, 이 모녀랑. 예. 김건희 씨 모녀랑. 예. 네. 오. 셋이 한 방을 썼을 것 같진 않고. 그랬겠죠. 예. 하여간 근데 이 유럽 여행 경비를 만약에 김건희 씨 쪽이 됐다.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검사였는데 뇌물로 볼 수 있겠죠. 음. 여기 한 사람이 더 나와요. 벤처 사업가 제이슨이라는 사람인데 네. 제이슨이 이제 김건희 씨하고 여행을 가는데 네. 둘이 가면은 좀 이상하게 보이니까 형도 같이 갑시다. 가자. 해서 자기는 같이 갔다. 이게 이제 사실은 양 검사의 주장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가긴 갔네요. 갔는데 제이슨, 왜 양검사. 출입국 기록이 없냐 이거야. 아 갔다고 했는데 출입국 기록은 없다고요? 출입국 기록은 없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예. 김건희 씨는 출입국 기록이 있어요? 김건희 씨 출입국 기록이 없는 거야. 김건희 씨의? 예. 그럼 어머니는? 김건희 씨 엄마는? 어머니 있어요. 그럼 김건희 씨만 없는 거예요? 왜 김건희 씨만 없을까? 양 검사는요? 응? 양 검사. 양 검사는 있지. 아 근데 김건희 씨만 출입국 기록이 없다. 제이슨 씨도 있고요. 응? 제이슨 같이 간 사람. 그 제이슨을 잘 모르겠어요. 제이슨이 여기선 중요한 사람은 아니니까 해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어머니랑 근데- 둘이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양검사- 증언을 했어. 뭐라고요? 딸하고 양 검사하고 해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아 김건희 씨 엄마가. 예, 경찰 수사 기록에 아 그 최은순 씨가 그렇게 또 진술을 했다. 아니, 최은수 씨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출입국 기록은 왜 없죠? 왜 없어졌을까? 그 왜 홍사훈 없어졌을까? 기자는 뭐라고 그럼 지금 예측하는 아, 거예요? 그래도 뭐 물어만 봤지. 그래서 답을 들었을 뿐이고. 근데 명쾌한 답. 자기가 이게 동의가 되는 또 이해가 되는 아직 답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없앨 수가 있나? 출입국 기록을 지울 수도 있나요? 지울 수 있어요? 그게 지울 수 있습니까? 딜리트. 딜리트하면 지울 수 있대요. 딜리트. 모르겠네. 지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지워주지 않았겠는가? 아니 김건희 그러면 씨의 이런 어떤 뭐 약점 아닌 약점 같은 그 기록 아니겠어요? 그걸 지워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합리적입니다. 다시 누가 한번 지웠어요? 조회를 해봐야 되지 않나? 진짜 확실히 없나? 네. 신기하네요. 아 얼마나 대단한 만약에 누군가가 지워줬다면 어떤 사람이 개입을 해야 그걸 지워줄 수 있을까? 그니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사실 권력형 비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권력이 혹시 개입이 되었다면 아까 이걸 말씀하시는 감출 것처럼 목적으로. 네. 예. 아, 참 그래서 무섭습니다. 까도 네. 새롭네요. 양파 같은 분이네요. 예, 이런 가운데 또 지난번에 그 아나운서 출신의 어떤 네, 방송인하고 아까 말씀하셨었죠. 윤석열 네. 검찰총장 교제하는 시기에 그 아나운서를 자기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소개했다. 다녔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고 그 참 이게 베일에 많이 가려 있는 분인데 네. 네, 사실은 말이죠. 이재명 지사는 바지까지 내려서 자기 성기까지 검증받았습니다. 아, 몸에 아주 정말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다 검증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사람의 이런 과거와 관련해서 게다가 또 이게 무슨 뭐 단순히 누구하고 연애했다, 과거에 무슨 직업이었다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누구 어떤 특정한 그 권력자에게 비호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이 의심이 또 살아 있다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규명이 돼야 합니다. 검증이 돼야 합니다.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아마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법정에서 양쪽 다 증언을 하게 될 거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될 거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대목들이 조목조목 이제 보도가 되지 않을까. 뭐 앞으로 뭐 경선을 하거나 이후에 뭐 후보 단일화를 하든 뭐 어떤 과정에서든지 간에 재판이 진행되면 계속 그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그래요. 네. 좋을 것 같지는 않네요. 일단 삭제가 아니라 김건희 씨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뭐 엉뚱한 이름을 넣었다든지 아, 네. 불분명한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이 안 안 됐을 되게끔 했다 이런 또 관점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도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어요.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기 그럼 때문에 뭐 출입국 기록 검색해 보실 수 있는 분은 제한적일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거 아무나 가서 검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니까 기자들한테 그런 권한이 있을 리 네, 없고. 본인은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본인이 밝히지 않는다면 누군가 봐야 될 텐데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예, 자, 하여간 네. 그래서 다 한번 들춰봐야 됩니다. 네. 네. 제가 김건희 씨 입장이라도 갔다고 해도 그럼 또 양검사랑 왜 갔냐 뭐 이렇게 되고 안 갔다고 해도 왜 너는 갔다는데 근데 없냐 기록이 없냐.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아, 정말 뭔가 확실한 그런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긴 하네요. 네, 저는 그러네요. 말이죠. 저는 공개할 것 같습니다. 뭘요? 누구하고 뭐 여행 갔다 오면은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누구랑 갔다 공개하고 왔다면 마음껏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까? 아무도 관심은 알겠습니다. 아이고 없지만 너무 씁쓸하군요. 네. 아, 네. 기